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들여다볼 자료는요, 이게 조금 전문적일 수는 있는데 아주 흥미로운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바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그중에서도 제473조 제2호에서 다루는 재단채권의 범위에 관한 거예요. 네, 맞습니다. 특히 안병결 파산 관제인이 작성한 고찰 문서하고 또 파산 절차 중에 발생하는 양도소득세 관련 자료, 이걸 중심으로 좀 깊이 파고들어 볼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저희의 목표는 파산 절차에서 도대체 어떤 세금이 다른 빚보다 먼저 이렇게 우선적으로 변제받는 재단채권으로 인정되는지, 그리고 또 하나, 파산 선고 후에 부동산 같은 게 매각됐을 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세 있잖아요. 이건 또 어떻게 취급되는지 이걸 좀 명확하게 이해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 기준을 명확히 아는 게 중요하거든요. 자, 그럼 이 법률 문서들 한번 같이 파헤쳐 볼까요? 먼저 핵심 조항인 채무자회생법 제473조 제2호부터 좀 살펴볼게요. 이 조항이 파산 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조세 채권 중에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걸 재단 채권으로 규정하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재단 채권이 되면 파산 절차를 거치지 않고 다른 일반 파산 채권보다 먼저 변제를 받을 수 있으니까 채권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죠. 우선권이 생기는 거니까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키워드는 역시 파산 선고 전의 원인이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파산 선고가 땅땅땅 내려지기 전에 이미 세금을 내야 할 법적인 원인이 발생하고 확정된 경우, 그런 경우를 의미하는 거죠. 아, 선고 전의 원인이 발생해야 한다. 예를 들면 어떤 세금들이 있을까요? 뭐 대표적으로 소득세나 법인세 아니면 부가가치세 같은 것들이죠. 그 세법에서 정한 납세 의무 성립 요건이라는 게 있는데 그 요건이 파산 선고 전에 이미 충족이 되어야만 이 조항 본문에 따라서 재단 채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파산 선고 전의 원인, 이 시간적 기준이 정말 결정적이네요. 그런데 궁금한 게 생겼어요. 파산 선고 이후에도 발생하는 세금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세금을 제때 못 내서 붙는 가산세, 특히 납부지연 가산세 같은 거요. 자료를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좀 있더라고요. 이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아, 네. 그거 아주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판례를 보면요. 대법원 판결 같은 걸 참조를 해보면 이 파산 선고 후의 기간에 대한 납부지연 가산세는 이걸 파산 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겼다고 보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판단을 해요. 아, 그래요? 세금 자체는 파산 전에 원인이 있었는데도요? 네. 그러니까 세금 본세 자체는 파산 전에 원인이 발생했더라도 그 세금을 제때 안 내서 파산 선고 이후 기간에 대해서 붙는 그 가산세 있잖아요. 그건 그 발생 원인 자체가 파산 선고 후의 기간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재단 채권으로 인정받기는 좀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본세랑 가산세는 좀 다르게 취급될 수 있다. 이런 거네요? 그렇죠. 그 파산재단 자체의 관리와 관련된 행위에서 발생하는 세금, 예를 들면 파산재단 소유 자산에 대한 부가가치세 같은 것과는 좀 구별해서 봐야 합니다. 아, 그렇군요. 이해가 좀 되네요. 그럼 이제 두 번째 자료에서 주로 다루는 양도소득세 문제로 넘어가 보죠. 이건 또 다른 상황인데요. 파산 선고 후에 파산 관제인이 직접 한 게 아니라 후순위 담보권자 같은 다른 채권자가 파산자의 부동산을 경매 같은 걸로 처분했어요. 이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세가 문제되는 경우인데 이 양도소득세도 재단 채권이 될 수 있을까요? 여기서도 결국 같은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언제 그 세금 납부 의무가 성립했는가? 이게 핵심이에요. 소득세법을 보면 양도소득세의 납세 의무는 일반적으로 그 자산의 양도일, 보통은 대금을 모두 받은 날, 그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에 성립한다고 보거든요. 양도일, 즉 대금청산일이 기준이군요. 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부동산 매각, 그러니까 경매가 끝나고 대금 납부가 파산 선고 이후에 이뤄졌다면 양도소득세 납부 의무도 당연히 파산 선고 이후에 성립하는 거죠. 계약 자체는 뭐 파산 전에 했을 수도 있지만 실제 돈이 오고 간 시점이 중요하니까요. 아, 그렇겠네요. 대금 납부가 완료된 시점이 파산 선고 후라면 세금 문제도 그 이후의 일이 되는 거군요. 맞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파산 선고 후에 발생한 양도소득세는 파산 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조세채권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결과적으로 채무자회생법 제473조 제2호 본문에 따른 재단채권에는 하당하지 않는다. 이게 이제 자료의 주요 내용입니다. 그럼 이것도 재반 채권이 아니군요. 네, 본문 규정상으로는 그렇습니다.
물론 같은 조항의 단서 규정이라고 해서 파산재단에 관해서 파산 관제인이 한 행위로 인한 청구권, 이런 예외적인 경우도 있긴 한데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파산 선고 후에 후순위 담보권자 등이 처분해서 생긴 양도소득세는 일반적으로 여기에 해당하기도 좀 어렵다고 봅니다. 와, 오늘 이 자료들을 통해서 정말 중요한 점을 정리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파산 절차에서 세금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우선 면제되는 건 절대 아니다. 채무자회생법 제473조 제2호에 따라서 재단채권으로 인정을 받으려면 기본적으로 그 세금 납부 의무의 법률상 원인이 파산 선고 전에 발생했어야만 한다. 이게 핵심이네요. 그렇죠. 그 시점이 정말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파산 선고 이후 기간에 대한 납부 제한 가산세라든가 아니면 파산 선고 후에 매각이 완료된 자산에 따른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는 이 기준에 따라서 재단 채권으로 인정받기 어렵다. 이게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법조항의 그 미묘한 시점 구분이 실제 돈 배분에 이렇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죠.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이처럼 파산 선고 후에 발생하는 양도소득세 같은 세금들이 재단 채권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이게 파산재단의 재산 분배에는 그럼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그리고 국가는 세금을 걷어야 하고 다른 채권자들은 또 공평하게 변제를 받아야 하는데 이 사이에서 법은 어떻게 균형점을 찾으려고 하는 걸까? 이 파산 선고 시점이라는 기준선, 이 미묘한 구분이 가져오는 실질적인 결과에 대해서 한 번 더 깊이 고민해 보시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생각해 볼 만한 지점이네요. 법이 추구하는 공평성과 현실적인 과세 문제 사이의 균형점, 오늘 아주 흥미로운 법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